우리 행복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질병이죠. 이유 없이 슬픕니다. 우울증입니다.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통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과 주연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이제 임상 상황에서 이제 환자분한테 우울하냐고 물으면 당신은 우울하지 않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기분은 우울하지 않는데 매사 의욕이 없고 귀찮고 잠만 자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기분이 우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우울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꿈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심한 우울증들은 생리적인 변화를 수반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잠을 못 자든지 많이 자든지 또 뭐 식욕이 늘든지 줄든지 아니면 굉장히 피곤하든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위의 가족분들이나 친한 친구들 이런 경우가 오히려 빨리 느끼는 경우, 그러니까 비전형적 우울증, 아티피컬 디프레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평소랑 많이 다르다. 예전에 나같지 않고. 굉장히 증세가 다양하네요. 네, 우울감이라는 그 하고 우울증이라는 질병하고 예. 구분이 어렵다.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하고 일시적이고 맥락에 적절하면 그건 우울감이고 컨트롤이 안 되고 오래 지속되고 맥락에 부적절하면은 그건 병적으로서의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우울할 일이 없는데 우울한 경우 그게 이제 엔도지니어스 디프레션, 그러니까 내인성 우울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우울증 겪었던 분들이 뭐 링컨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런데요. 근데 링컨 경우는 그게 이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됐을 때, 그러니까 가장 즐겁고 의욕이 넘쳐야 될 시기에 그 옆에 친구가 기술한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 그렇게 우울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열아일기 쓴 박지원 같은 분, 그분이 이제 18살에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분도 말하자면 금수저잖아요. 그 뭐 소위 얘기해서 경화사족의 일원이다 이러는 분인데 뭐 이유 없이 우울증에 걸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워야 될 순간에 우울해지는,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진짜 원인은 사실 딴 데 있는데 그걸 이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자기가 납득이 돼야 되니까 그걸 이제 심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오히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죽고 싶은 거 외에는 다른 선택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에 있던 구절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분이 소설가인데 본인이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이제 커밍아웃 한 책입니다. 근데 작가가? 예, 작가가 자기 자신도 자기가 겪는 고통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와, 저명한 소설가인데도. 예, 그러니까 소설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인간 심리를 묘사하는 데는 뭐 귀신들인데 그거를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상당히 많은 뭐 환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거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얘기되던 건데 아직도 뭐라고 정확하게 특히 이제 심한 우울증이요 묘사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네. 우울증 환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힘내. 예. 근데 그럼 무슨 말을 하라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자들은? 비유해서 얘기하고 심한 우울증은 조금 농성전 같은 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성전. 불리하면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버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네. 어떤 가수분이 우울증이 회복된 다음에 이제 한 말이 자기가 우울증을 싸워서 이겨냈다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자기는 단지 그냥 버텼을 뿐이다 이런 얘기인데 옆에서 좀 힘내라고 돕는 게 좋은데 이제 자기를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씻기고 뭐 영화 봤다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진짜로 도움이 됐다. 뭐 훈계 같은 느낌 없이. 제뉴인하게 대하는 경우는 그게
아마도 환자한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 진정성이 중요하다. 예. 어떤 말보다도. 근데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본인도 노력해 보시고 또 옆에서도 도와주시는 게 첫 번째 단계일 것 같고요. 도저히 그게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도움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울해서 겪고 나면 그 회복이 되면 삶을 사는데 그게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좀 와닿아요. 왜냐하면 네. 저는 네. 집사람이 우울증이니까 집사람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직시하는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객관화하고 그런 네. 것들이 말씀하신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집사람이 도찌라고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 키워요. 근데 행복해요. 강아지 키우는 게 우울증에 도움이 되죠. 데피니트리 도움이 되고요. 동물이든 다른 사람이든 다른 사람을 돕고 케어하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복이 되고 득이 되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러분 아무쪼록 힘내시고 특히 가족분들 끝까지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성을 갖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